대표적인 노화의 상징인 이중턱. 이중턱은 나이도 들어 보이고 얼굴도 둔해 보여서 한 번 생기면 여간 고민거리가 아닌데요. 오늘은 이중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턱 아래로 지방이 쌓이거나 피부가 처지면서 두껍게 늘어져 보이는 현상을 이중턱이라고 하는데요. 이중턱이 생기면 얼굴도 더 크고 처져 보일 뿐만 아니라 얼굴의 윤곽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둔하고 게을러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쉽습니다.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이중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얼굴이 전체적으로 마른 편인데도 유독 이중턱만 눈에 띄게 두드러져서 고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죠. 이중턱,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중턱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피부과에서 이중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이중턱 해결을 위해 병원에 오시는 10명 중 9명 이상에게 제가 꼭 추천드리는 시술이 있습니다. 바로 울세라인데요. 이중턱을 위한 딱 하나의 대표 시술을 꼽는다면 뭐니 해도 울세라를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하이프의 가장 오리지널 시술이자 대표 시술로 피부 표면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피부 깊은 곳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여 조직을 응고 수축시킵니다. 특히 4.5mm와 3.0mm 깊이에 집중함으로써 피부 처짐을 막는 근막층과 늘어진 지방층을 수축시켜 이중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죠. 다만 이 울세라가 정말 좋은 시술임에는 틀림없지만 울세라만으로 이 모든 이중턱이 100%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이 울세라의 에너지 전달 깊이는 최대 4.5mm이기 때문에 피부를 만졌을 때 살이 매우 두텁고 지방층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 울세라만으로는 모든 부피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턱선 아래를 따라 입가 근처로 올라오는 신경이 자칫 손상되기라도 하면 입이 돌아가거나 마비되는 부작용을 한동안 겪을 수도 있기에 무조건 많은 샷수와 강한 에너지로 이중턱을 공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울세라 단독 시술보다는 울세라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 분해 주사나 이 뒤에서 언급할 브이올렛 시술들을 울세라와 함께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이중턱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보조 시술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브이올렛은 이중턱 파괴 주사라 불릴 정도로 이중턱에 특화된 시술입니다. 브이올렛은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울세라 등의 다른 시술과 병합하여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바이얼씩 한 달 간격으로 반복하는데 지방량이 많거나 얼굴이 크다면 2바이얼씩 진행하기도 합니다. 브이올렛의 성분은 디옥시콜산인데요. 디옥시콜산은 원래 지방의 소화와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의 주요 성분입니다. 인체 내로 주입하면 지방세포의 세포막에 결합하여 세포막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지방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기존 윤곽주사, 지방분해주사, 아큐주사, 조각주사 등으로 불리는 시술들은 주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브이올렛은 지방세포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브이올렛의 장점 중 하나는 무엇보다 시술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시술 중 시술 후로 뻐근하고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있지만 심한 편은 아니며 간단한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1, 2분 정도면 시술이 끝납니다. 울세라처럼 강한 통증을 오랜 시간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죠. 아쉬운 점이라면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중턱에만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시술 후 최소 1, 2주간 부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중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자연 회복되긴 하지만 피부 감각이 둔화되는 현상도 한 달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브이올렛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턱을 단순히 지방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지방 외에 다른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소한 골격의 문제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울세라, 브이올렛 같은 시술만으로는 완벽하게 좋아질 수 없고 필러 등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하악골이 작거나
혹은 양악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로 하악골을 깎아낸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피부의 면적에 비해 뼈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필연적으로 남는 피부로 인해 이중턱이 늘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흔히들 무턱이라고 부르는 얼굴 혹은 V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턱을 과도하게 잘라낸 얼굴에서 관찰할 수 있죠. 자, 특히 뼈가 작거나 뼈를 많이 깎아낼수록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적절하게 골격 구조를 복원하여 남는 피부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플하고 안전한 방법은 필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필러는 보형물 삽입과 같은 성형수술에 비해 훨씬 더 간편하고 적은 용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cc에서 많게는 4-5cc 정도면 얼굴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살리면서 이중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 다르게 뼈를 깎아 이중턱에도 비대칭이 생긴 경우에도 필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턱 해결을 위해서 보톡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중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에는 지방, 피부 이외에도 침샘, 근육 등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침샘이 비대하면 턱선이 사라지고 얼굴이 커 보이거나 부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귀밑샘은 귀에서부터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위치하는데 귀밑샘이 발달하면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죠. 가끔 사각턱 근육으로 오인하여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이를 꽉 깨물어 보면 사각턱 근육과 달리 말랑말랑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귀밑샘 보톡스를 맞으면 침샘의 크기가 줄면서 얼굴이 가름해질 수 있죠. 또한 턱밑샘은 이중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물인데요. 오히려 이중턱에 지방이 별로 없는 경우에 턱밑샘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턱밑샘은 턱선의 측면부에 위치하는데 만졌을 때 콩알 크기 이상으로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거나 측면에서 보는 턱선 라인이 모호한 느낌이 든다면 턱밑샘 보톡스를 이용하여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턱에 특별히 지방이 많은 것도 아닌데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유독 힘없이 피부가 늘어져 보인다면 실리프팅을 고려해봐도 괜찮습니다. 이중턱 실리프팅은 얼굴 실리프팅에 비해 시술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실리프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PDO, PLLA 등 성분에 따라 종류는 다양하며 턱선 바깥 방향으로 피부를 잡아당겨 이중턱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PLLA 성분의 실루엣 소프트를 가장 선호하고 즐겨 사용하는데요. 다른 실과는 달리 매듭 사이로 존재하는 콘 모양의 돌리가 자유롭게 움직여 최적의 위치에 머물면서 자연스러운 리프팅 결과를 보장해 줍니다. 다만 실을 삽입하는 위치나 당기는 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이 이중턱을 개선하기 위한 피부과적 시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한 가지 시술만이 무조건 더 좋고 완벽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올바른 시술 플랜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라면 이 다양한 시술 조합을 통해서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